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에밀 구에의 자기암시입니다. 암시와 자기암시는 어떻게 다른가? 앞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상상이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휩쓸리고야 마는 급류처럼 보인다. 하지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이 급류는 우리가 물살을 바꾸어 발전소로 유도하면 전기와 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비유가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다. 상상은 집안에 갇혀있는 미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아직 제갈도 고삐도 없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명마와 같다. 이런 말에 탄 사람은 그저 말이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마구 뛰어다니다가 결국엔 말도 사람도 도랑에 처박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수가 말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잘 다루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제 말은 기수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르게 된다. 우리는 이제 무의식 혹은 상상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 나는 이 상상이란 존재를 급류나 야생마를 길들이듯 제어하는 방법을 보여주려 한다. 그 전에 우선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는 두 단어를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두 단어란 바로 암시와 자기암시다. 암시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생각, 의도 등을 주입하는 것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작용이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 그럴 수는 없다. 암시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암시가 작동하려면 자기 암시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자기 암시는 스스로에게 생각이나 의도를 주입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암시를 걸 수도 있겠지만 상대의 무의식이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그 암시를 제 것으로 수용하여 자기 암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 나 자신도 때로 아주 평범하고 편안한 암시를 나 자신에게 걸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내 무의식이 암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기 암시를 통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상상도 급류나 말처럼 길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상상력을 길들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다. 두 번째는 상상력을 길들이는 방법을 알면 된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거나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 방법을 줄곧 사용해 왔다. 다만 잘못된 사용법으로 스스로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했다. 그 방법이란 바로 자기 암시이다. 우리는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암시를 걸어왔다. 이제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의식적으로 자기 암시를 거는 것이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첫째, 마음속으로 자기 암시의 대상에 집중한다. 그 대상이 예 혹은 아니오라는 대답을 요구하면 그때마다 다른 것은 일절 생각하지 말고 그저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저것이 사라질 것이다.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등등에 집중한다. 이렇게 그저 지켜보는 상태를 수차례 반복한다.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내부 에너지의 일부이다. 그러다가 무의식이 암시를 받아들여서 자기 암시로 전환되면 그 대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현실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자기암시는 그저 최면술 같은 것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나는 자기암시를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상상의 영향이라고 정의한다. 이 영향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앞의 에피소드와는 좀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다시 말해 당신 자신을 설득했다면 그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라도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믿으면 그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렇다.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아주 작은 힘도 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몇 발자국만 걸어도 쓰러지고 만다. 그러면서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면 더욱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더욱 위축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느끼면 실제로 통증은 조금씩 사라진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면 실제로 통증은 더 커지고 심해진다. 어떤 사람은 일정한 상황이 되면 두통이 생길 거라고 예견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날 일정한 상황이 되면 실제로 두통을 느낀다. 이것은 스스로 병을 만든 것이다. 어떤 이들이 의식적 자기암시로 스스로 병을 치유하는 것과 반대 현상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을 고집하거나 밀어붙이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 있다고 상상함으로써 실제로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 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 어떤 이들은 전혀 특별한 외상이나 장애가 없음에도 중풍이나 마비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들 역시 마비라는 상상으로 스스로를 묶은 것이다. 행복하게 느끼는가, 불행하게 느끼는가 하는 건 역시 상상에 달려 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신경쇠약, 말더듬증, 대인기피, 마비 증세 등은 무의식적 자기암시의 결과이다. 즉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무의식이 작용해서 생긴 것이다. 이처럼 무의식이 수많은 병증의 원천이라면 동시에 치료 역시 무의식을 통해 가능하다. 가벼운 것이든 심각한 것이든 치료할 수 있다. 무의식이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고 강력하다. 상상의 힘은 의지의 제곱에 비례한다. 지금 당신이 아무도 없는 방에 편안히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라. 눈을 감고 잠시 마음을 집중시켜 어지러운 잡념들을 가라앉힌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은 사라지고 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해 보라. 자기암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즉 당신이 던진 생각을 무의식이 받아들이게 되면 당신이 생각한 일들이 실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암시를 시행할 때에는 절대로 의지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지와 상상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일을 꼭 이루어낼 테야 라고 의지가 말하더라도 상상은 그러고 싶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종종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의 치료에 의지를 훈련하는 방법을 써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상상력 훈련이고 그것을 위해 이런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것이 다른 심리치료 방법들과 나의 자기암시 요법 간의 미묘한 차이이며 다른 치료법으로 고칠 수 없었던 환자들과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실험을 통해 나는 아주 정교한 부분까지 실험하기에 이르렀고
일종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의지와 상상이 상반될 경우 예외 없이 상상이 승리한다. 2. 의지와 상상이 부딪히면 상상의 힘은 의지의 제곱에 비례한다. 의지와 상상이 서로 일치하면 그 힘은 더해진 만큼이 아니라 곱해진 만큼 커진다. 상상은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 위의 방법에 따르면 아무도 병에 걸릴 일이 없어 보인다. 사실이 그렇다. 모든 질병은 자기 암시로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 모두 낫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의식적 자기암시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배우거나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듯이 그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자기암시는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천부적인 능력이자 도구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천진스럽게 말을 하며 놀듯이 이 도구를 무의식적으로 갖고 논다. 그러나 이 도구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무분별하게 이 도구를 다루면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반대로 이 도구를 의식적으로 잘 다루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이솝은 혀를 일컬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암시 역시 혀와 같다. 에밀 쿠에의 자기암시 수행법. 자기암시는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바로 눈을 뜬 직후가 가장 효과적이다. 자기암시를 할 때는 두 눈을 감고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반복적으로 말한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편안한 자세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말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마치 묵주기도를 할 때처럼 긴 끈에 20개의 매듭을 만들어 말을 할 때마다 한 개씩 세어가면서 암송을 하면 도움이 된다. 특별히 어떤 것이 좋아진다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예를 들어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말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며 집중하여 반복한다. 그러면 무의식은 그 말을 기억하고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그 효과가 일어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자기암시를 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자기암시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원하는 결과 역시 확실하고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때와 장소, 기분 등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암시하고 몸이나 마음에 이상이 느껴지면 그 즉시 그런 증세가 없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암시하라. 그러면 그 증세는 곧 사라질 것이다. 자기 암시를 행할 때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이마에 손을 얹는다. 몸의 이상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구분하지 말고 소리내어 빠르게 반복하여 말한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이젠 충분하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반복한다. 가벼운 증세는 20초나 25초 정도면 사라질 것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다시 반복해도 좋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암시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지를 버리고 반드시 상상으로 암시를 수행해야 한다. 에밀 쿠에의 격언 중 일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생각은 없는 병도 만들게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라. 이것이
이치를 거스르는 일만 아니라면 반드시 얻게 된다. 잘 모르는 일을 가지고 따지지 말라. 스스로를 우습게 만들 뿐이다. 기적처럼 보이는 일도 아주 자연스러운 인과 법칙에 의해 발생한다. 특이하게 보이는 일들은 그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원인인 것 뿐이다. 당신이 그 원인을 알면 세상에 기적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상상이다. 의지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의지가 아니라 상상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선한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실체가 된다. 즉, 현실로 실현된다.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환경이 아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꼭 성공한다. 성공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것들을 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대머리에 남아있는 한 올의 머리카락과 같은 기회가 와도 기회를 살려 성공으로 이끈다. 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좋은 상황을 부른다. 반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기회가 찾아와도 잡을 수 없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잡지 못한다.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탓하라. 해야 할 일은 늘 쉽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게 된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것에 10배, 20배의 힘을 쓰게 된다. 이것은 낭비이다. 누구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사람이 아니라 암시법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